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아나부입니다. 박수 쳐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 제가 아까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를 말씀드렸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를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블로그 지수를 쌓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은 C랭크, 다이아로직 플러스 등 다양한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 로직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것들은요, 사실 퀄리티 있고 신뢰도 있는 글을 쓰는 거거든요. 즉 UGC 검색 결과 네이버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글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IT팀 노하우라고 있거든요. IT팀 노하우 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좀 보셔도 될 겁니다. IT팀 노하우 보시면 이걸 볼까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모니터를 이제 깨지셔서 구매를 오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죠. 이 사진 가져오는 것도 많이 겁을 먹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쿠팡 파트너스 강의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수강생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브랜드 홈페이지에 간다. 즉 이게 삼성 거잖아요. 그럼 삼성 홈페이지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오픈마켓에 있는 이미지들은 가공이 된 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저작권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면은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사진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사진을 말도 없이 썼어? 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강사도 이야기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부분 우리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 이제 뭐 아이팟이건 또 갤럭시 버즈건 뭐 이런 내용들 쓸 때도 우리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도 있지만 브랜드 홈페이지 사진도 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체적인 모든 블로그 글, 모든 어떤 컨텐츠 글들은 소용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키워드 이야기는 뭐 워낙 이 투트랙 채널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은 황금 키워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황금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어렵고, 키워드 선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황금 키워드인데요. 자, 모델을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만들어 있어서 키워드를 모델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모델명으로 할 때 사실 키워드 경쟁력들이 많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키워드를 모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UHD 혹은 UHD 4K, 그리고 여기에 50인치까지. 50인치를 많이 찾고, 요즘은 65인치, 60인치를 찾지만 또 50인치를 찾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이 아무래도 노출이 좀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 자, 한번 쭉 훑어 내려가 볼게요. 내용을. 구성을 보세요. 자, 보셨죠? 이 내용은 사실 정보성 글이지만 내용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글자 수는 한 800자 정도, 900자 정도 되는 글자 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수익화를 할 때 정상적으로 정도를 갖추고 하시는 그룹, 그리고 편법과 꼼수를 하시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전자를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내가 물건도 사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리뷰를 쓰고 어떻게 이거를 뭐라 그러죠? 후기 글을 쓰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야지 사실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글이 있죠. 그게 바로 정보성 글이라는 겁니다. 어떤 뭐 IT 제품이건 우리 생활용품이건 뭐 기타 뭐 의류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용해 보거나 입어 보거나 혹은 뭐 가전제품들도 아직 쓰지 못하더라도 정보가 궁금해서 그 정보를 취합할 수는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모델별 비교, 특정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브랜드 홈페이지건 또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합해서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먼저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제품 정보 해가지고 상세 스펙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죠. 이게 바로 쿠팡 링크입니다. 제가 클릭해 볼게요. 네, 쿠팡으로 넘어갔죠. 자,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컴퓨터, 우리 조 팀장님은 쿠팡을 구매하실 때 이제 저에게 5%의 수익이 생깁니다. 원래는 3%인데, 문제 업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쿠팡 구매는 안 하시겠다. 원래 3%인데, 좀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조금 뭐라 그럴까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2%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한 5%를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트랙에서 이 채널에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5% 오르면은 낮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5%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5%를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 UHD 4K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영상, 주요 정보 이렇게 해서 주요 정보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제가 파란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영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영상 노출도 영상 노출도 사실 네이버 검색에서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 영상도, 그리고 또 GIF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쓰시면 좋고요. 보통 짤 영상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을 왜 하냐면요. 컨텐츠 영역에, 뷰 영역이나 통합 영역에 이제 제대로 노출되지 않을 때 이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 때문이라도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미디어를 통한 유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고 있죠. 별거 없습니다. 이 영상을 왜 했냐면요. 사실 검색한 화면의 영상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포스팅할 때 이 영상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정보성 글이죠.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사진도 일부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컨텐츠 구성도 이제 브랜드 홈페이지의 스펙이라든지 가져왔고, 또 다른 상품하고 모델도 비교했고. 그럼 요 정도의 글을 쓰는 데는요, 글쎄요, 뭐 사람마다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40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3-40분을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분량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로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을 낼 때 다음 기준으로 혹은 구글 기준으로 블로그 글의 분량의 양은 1500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보성 글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300자도 일반 블로그 글은 300자, 500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보성 글을 쓰실 때는 그래도 800자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술술 써내려 가신다 그러면 1500자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 그래도 1000자, 1200자 정도는 쓰면 좋다. 1500이면 더 좋고, 좀 낮으면 800도 괜찮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은 30분, 40분, 많이 걸리면 50분, 글을 빨리 쓰시는 분들은 20-30분 안에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지 넣는 것까지 포함된 글 쓰는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볼게요. 보시면 여기 또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참 이제 골프
방송이 유행하기 전에 예능 중에 이제 골프 방송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다행히도 그거 전에 제가 포스팅을 했고 이게 잠깐 동안의 유입인데도 12,000회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이 12,000회를 통해서 수익도 요만큼 나왔습니다. 자, 보이스캐디 T8 사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인 키워드를 보이스캐디 T8이거든요. 근데 사용법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궁금증이 많으셨던 물건이거든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법뿐만 아니라 설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뭐 보이스캐디를 지원하는 골프장은 어디지? 이미 이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골프장이 어딘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보시면 자, 저는 늘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과 유사하게 이제 일종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T1 태그 정도로 이제 씁니다. 보이스캐디 T1 사용법 사진으로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T8 기능과 설정 그리고 시기철 종류 알아보기. 자, 키워드들 다 들어간 겁니다. 즉 키워드 2번이 중복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나는 이런 글을 쓸 거야. 알고리즘아, 내 글 좀 잘 봐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글을 아까 글과는 좀 다르게 이제 풀어갔죠, 글을. 네, 좀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역시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가격 정보 역시 클릭하면 쿠팡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작년 상품인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팔고 있네요. 닫을게요. 네, 이렇게 하나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보시면 또 이렇게 브랜드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좀 주요 서비스 기능을 어필하는 이미지도 넣었고요. 이제 스마트 그림 뷰라는 기능들 소개를 했고요. 저도 자, 스마트 코스 뷰에 대해서 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대화용으로 제가 조금 풀어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게 사실 인플루언서 치고는 좀 오래 걸렸지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썼어요. 좀 나름 고민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도 좀 가공하고 문제 없는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거는 글이 아마 좀 세봐야 알겠는데 이 글이 그래도 뭐 이건 1500자는 충분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도 영상이 여전히 있어요. 영상 플레이 있죠. 그리고 영상 플레이 있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공정위 문구를 꼭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아까 그래도 아까 글이 어떤 거였었죠? 아까 글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까 글도 이거였죠? TV 맨 마지막에 보면 쿠팡 파트너스 공정위 문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있죠?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 이게 없으면 안 되세요. 공정위 문구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 링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아주 탄탄한 경우에는 쿠팡 링크를 그대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블로그 지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은요, 요건 조금 팁인데요. 이제는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 이미지 라이브러리 기능 중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숨긴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플랫폼에 돌아가는 기능 안에서는 이 이미지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가 숨김 이미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게 어떤 정책 위반이냐?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 속에서 지금 이런 기능들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김 첫 번째 조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해보다가 지수 자체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계선상에. 그러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숨김 이미지 기능을 사용해서 요 쿠팡 관련된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링크조차도 아직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축 링크를 쓰는 겁니다. 단축 링크는 쿠팡 링크를 단축해서 다른 URL 링크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 링크와 숨김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 단축 링크를 사용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옛날 작년에 한참 꼼수 편법으로 단축 링크를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축 링크를 늘 쓰는 것들만 쓰는 단축 링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 드리긴 어렵죠. 단축 링크 회사도 있으니까, 그 기업도. 그래서 조금 쓰시지 않던 새로운 단축 링크, 그 단축 링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이 쓰는 단축 링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쓰실 수 있는 단축 링크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계속 같은 단축 링크 말고 A사 단축 링크를 썼다면 그 다음 포스팅은 B사, 그 다음은 C사,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쓰다가 지금은 2개, 3개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수익화 강사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블로그 정보성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밖에도 뭐 지식인이라든지 카페 활동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그냥 아무래도 좀 블로그하고 친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건 티스토리 블로그건 정보성 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건강하게 좀 우회해서 글을 쓴다면 큰 문제 없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블로그는 저품질 상태에 있는 블로그였습니다.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 저품질 상태라고 얘기한 이유는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라 최적화 상태의 블로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은 이제 최적화 블로그다, 저품질 블로그다, 이렇게 딱딱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최적화의, 그러니까 저품질 상태의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 블로그들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태지만 지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최저가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블로그 지수 단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반 상태, 뭐 최저가, 준최저가 1, 2, 3, 4, 5, 그리고 뭐 최적 1, 최적 2, 뭐 최적 3,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거는 일반 단계였습니다. 일반 단계였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수 자체가 없는 경우, 원래 블로그를 해왔지만 지수 자체가 낮아져서 일반 블로그처럼 지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상태,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품질 상태의 블로그를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서 거기에 심지어는 쿠팡 파트너스 글까지 계속 올린 겁니다. 정보성 글로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네이버의 로직에 맞게, C랭크와 다이아 로직에 맞게 올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 내용이 거의 진짜 유료급 강의라서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맞게 누군가가 좋아지는 걸 맞춘다는 걸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글 쓴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글로 난 영향력을 미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의 강의가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언제 벌어? 그냥 대충대충 막 찍어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성향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은 꼭 비단 네이버 블로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기타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수익형 홈페이지 강의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수익형 홈페이지 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심지어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티스토리 블로그 사용할 때는 또 네이버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워낙 홍수처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까지, 뭐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무슨 뭐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부업들을 공부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 강의 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직업 취미도 검사, 또 직업 접성 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꼭 한 번씩은 해 두셨다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향과 실제 수익 모델들을 매칭을 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3개를 선별해내는 겁니다. 이 왜 3개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게 딱 3개밖에 없더라고요. 3가지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부업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해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뭐 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요. 그럼 2가지가 됐잖아요. 사실 이 2가지에서 3가지까지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들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계속 클래스들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벌어요. 뭐 1년 동안 했는데 7만 원 벌었네. 뭐 별로 별 메시지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해요.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어그로성 제목이 없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간혹 그렇게 약간의 어그로성 있는 제목을 쓰기도 하지만 너무 근데 지나칠 정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안해 두시고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리에 이 화면을 쫙 좀 새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고 블로그고 인스타그램이고 틱톡입니다. 요 4가지 플랫폼의 공통점은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 플랫폼인데 우리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겠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로 했어, 부업으로. 그러면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한 2개 정도까지만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퍼스널 플랫폼이 가능한 4가지 플랫폼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틱톡도 퍼스널 플랫폼이 가능해요. 요즘은 다 숏폼, 이 2개는 그리고 숏폼이죠. 따로 뺐습니다. 틱톡 숏폼, 인스타그램 릴스 숏폼, 유튜브 쇼츠 들어보셨죠 다들? 그리고 그 아래 요 구글 애드센스는 아시죠? 티스토리 블로그. 자, 이건 쿠팡 파트너스죠. 크몽 전자책입니다. 클래스 1금 온라인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요 그룹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아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부가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플랫폼은 컨텐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 애드센스는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그랬잖아요. 티스토리 블로그로 브랜딩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주제에 맞게 계속 네이버 블로그처럼 포스팅하는 사람은 그걸로 브랜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극히 드물고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냥 컨텐츠,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뿌려내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얻는 형이죠. 쿠팡 파트너스도 뭐죠? 약간 비슷하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구글 애드센스를 붙이는 티스토리 블로그와 같은 이 컨텐츠형 부업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자, 이건 전자책입니다. 그럼 전자책 여기 보면 위치가 약간 위로 올라갔죠. 요건 좀 더 올라갔죠. 퍼스널 브랜딩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2개는 진짜 컨텐츠형 정보성으로 부업인 거고, 이거는 성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지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전자책과 클래스 101 이런 온라인 클래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성향과 성격이 맞으면 가능해요. 특히 클래스 102의 강의 강사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한이 오면 보통 거의 다 하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강사들 보면 블로그를 잘한다든지 유튜브를 잘한다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좀 특별하게도 진짜 여기에 뭐 톱 1, 2, 3 뭐 3까지도 좀 넘어서 뭐 아로스님처럼 애드센스의 대가다 그럼 당연히 이거하고 연관되겠죠. 하지만 아로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글을 하는 거죠. 이분이 강사로서 브랜딩이 된 거지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책 클래스 101은 브랜딩에 점점 가까워지는 수익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 앱테크 그룹은 좀 별개예요. 이거는 위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도 앱테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컨텐츠형 부업을 하는 사람도 앱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앱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선별된 앱들을 하기 전에는 조금 검증 과정이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앱들을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한 30-40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제가 좀 뭐 데이터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제 구독자분들 한 60명, 65명 분들이 데이터를 보내주셨어요. 제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한 30개 정도의 앱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했었을 때 최소 1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 수익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앱테크 수익을 저는 원래는 앱테크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유튜브 컨텐츠 구상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메타머니 프로젝트라는 어떤 출간 준비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부업 매칭 관련된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앱테크를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앱테크의 키워드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면 부업하고 앱테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앱테크 검색이 되게 높거든요. 그만큼 많이 찾고요.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블로그는 약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도 잘하기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분이 네이버 블로그는 또 안 해요.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브랜딩화 해가지고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 옛날에 파워 블로그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면 되게 긴데 파워 블로그처럼 인스타그램이 뭐 1만 팔로우를 넘어서서 인스타그램 자체가 브랜딩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요. 그래서 많이들 못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유튜브 10만 유튜버가, 그러니까 블로그로 뭐 월 방문자, 그러니까 일 방문자 3만 명이 되시는 분이 유튜브를 하면 그 정도 된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플랫폼이 겹쳐지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고 교차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짜 많아요. 뭐 여기는 이제 우리 투트랙 채널에 오신 분들이니까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위탁 판매, 공동 구매. 제가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봤지만 유일하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게 구매 대행, 위탁 판매, 공동 구매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그랬냐? 퍼스널 브랜딩까지 한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고정적 수익화와 강의와 온라인 클래스까지 겹쳐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가 볼게요.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세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뭐 작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어느 한순간 이제 폭발적으로 어떠한 그 좀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인계점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끌린 점이죠. 그래서 99도까지는 반응이 없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도가 일어나야지 100도서부터 이제 인계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뭐 전자책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 뭐 앱테크도 됐고 제 사업의 웹 에이전시 운영하면서도 그랬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자 보시면 3MTP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부업의 영역, 그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의 영역은 보편적으로 3가지 수익 모델. 그래서 이게 여기 영문으로도 있지만요. 여기 이게 수익 모델이라는 영어 다 그냥 안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네. 이게 3가지 수익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티스토리도 그렇고 쿠팡 파트너스도 그렇고 다 해보셨냐고 물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마 그거 말고도 더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앱테크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돌출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안에 있는 강사들은 뭐 우리 투트레이닝도 다 포함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그 사람들 모인 것 속에서는 나는 뭐 예를 들면 소비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수익화가 필요한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그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정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기타 다양한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럼 인스타그램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돈 번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로직이나 그 부업의 알고리즘들은 파악을 못한 채 그 정보들을 전하겠죠. 여러분 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그래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듣고 있어. 하지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매칭된 거는. 그 사람은 유튜브가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유튜브에 대한 시선을 갖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정보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리거든요. 그 획일적인 정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이후부터는 다양하게 열어두되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해보기 전에 이 부업 수익 모델들이 일단 나에게 맞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어저께 쓴 글이에요. 그래서 투트랙 강의실에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원래는 이렇게 썼다가
이왕이면 뭐 하나 썼는데 우리 단톡방이 또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단톡방에도 또 공유를 했어요. 그냥 여기 아나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으니까 시작을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고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믿지 마라. 온라인 컨텐츠들을. 그 말을 저도 뭐 같은 뭐 입장이지만 지금 하는 말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결국은 우리는 부업 수익화 분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 매칭을 위한 수익 모델이라고 했죠. 현존하는 수익 모델의 분류 좀 이따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 아까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니까 조금 도표가 쉽게 들어오죠. 도표부터 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적인 비즈니스 연계 확장.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NHI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19년 동안 운영하면서 2017년도에 디자인 아나브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그러다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아나브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막 뭐 일주일 지나면 뭐 500명 되고, 뭐 한 달 지나면 1000명 되고, 뭐 6개월 지나면 10,000명 되고, 1년 지나면 30,000명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신이 있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유튜브는 유튜브더라고요. 알고리즘과 로직을 알아야 돼. 자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경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런데 더 갈등이 있었어요. 아나부는 온유와 겸손이란 브랜드로 시작할 때부터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선한 영향력은 20년 전에 저 회사 슬로건이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 몇 년 전서부터. 선한 영향력의 가치, 올바른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NHI 커뮤니케이션입니다가 이제 전화기에 나오는 소리거든요. 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버는 법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몇 편 전하다가 블로그가 한참 많이들 네이버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가 이슈였었어요. 근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쿠팡 파트너스랑 네이버 블로그 매칭을 잘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쿠팡 파트너스를 네이버 블로그를 쿠팡 파트너스로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저품질이 생긴다 라는 거 들어보신 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로 수익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200, 300 버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네이버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게 정도가 중요한데, 네이버 블로그를 한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 3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3명이면 9개까지 만들 수 있고, 지인 다 하면 뭐 20, 30개 나오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쿠팡 파트너 블로그라는 거는 검색이잖아요. UGC 검색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검색되어 나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즉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기껏 검색해서 나왔는데 다 광고야. 막 다 클릭해야 돼. 뭐 쿠팡으로 넘어가고 막 다 그래. 그래서 쿠팡으로 내가 클릭해서 내가 나에게 수익 3%를 해야 되는데 잘못 클릭해서 내 걸로 안 잡히고 잘못 클릭해서 올라온 그쪽으로 잡혀.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링크를 다 차단했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다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 어뷰징, 이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왜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든지 이제 정도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블로그 잘 운영하던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강사들이 가르쳐주는 편법과 요령을 그대로 따라다가 블로그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블로그가 다 저품질이 돼버린 거예요. 검색해도 안 나와. 하루에 방문자 200~300명 그래도 나오던 블로그, 그리고 1000명, 1500명 나오던 블로그가 한순간 저품질이 돼버리면요, 한순간에 제로가 돼버려요.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0명 나왔던 사람은 50명, 100명 정도도 될까 말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채널의 방향성을 조금 전문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깃층이 좁혀지잖아요. 타깃층이 좁혀지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구독자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구독자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브랜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3,000명 정도일 때,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도 밀접한 관계예요. 구독자 3,000명일 때 브랜딩이 되면은 전자책을 제가 출판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오래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개인 브랜딩 돼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발행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크몽에서 한 6개월 만에 1,700만 원어치가 이제 팔렸어요. 3개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3개월이라고 기억했는데 아까 데이터 보니까 6개월이더라고요. 하여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1,700만 원어치가 팔렸고, 그 전자책만 지금 코몽에서 팔린 게 3,500만 원, 4,000만 원 되고, 연계된 걸로 해가지고 하면 한 거의 7,0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브랜딩이, 저는 그러면 19년 동안 사업한 사람이고 NHI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고 뭐 다양한 경험이 있고 이래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도 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을 하게 되면은 그 브랜딩에 함께 좋아해주는 그 팬덤층, 혹은 뭐 유튜브라면 구독자, 블로그라면 이웃들, 그쵸? 인스타그램이라면 팔로워들이 뭐랄까 잠재적인 소비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딩 부분은 좀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야기가 이 지속적인 연계 확장하면서 다른 데로 갔는데, 뭐 지속적인 연계 확장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브랜딩이 되면 뭐 온라인 클래스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얼굴 나오는 강의 못해요 그러면 얼굴 안 나오고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를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수익화는 요 대표적으로 코인 리워드라고 했지만 컨텐츠 수익형이지만 브랜딩이 될 수 있어요. 아까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컨텐츠 수익화는 브랜딩이 아닌 뭐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뭐 티스토리 블로그, 뭐 이렇게 나의 어떤 액티브한 노동으로 수익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수익이 안 나는 거.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내가 150개의 글을 발행했고, 그러면 이제 계속 검색 유입이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한 3달 동안 포스팅을 못했어. 그러면 사실 그래프라는 것은 쭉 올라가다가 내가 글 발행을 안 하니까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뭐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그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이건 그냥 계속 팔리는 거잖아요. 전자책도 그냥 팔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경험을 제가 직접, 그러니까 사업 말고 그냥 개인 입장에서 늘 한 분 한 분의 개인을 보면서 유튜브를 운영했거든요. 개인 입장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잠자는데 이제 휴대폰에서 뭐 진동이 띠디디디 와. 계속 구멍에서 구매가 일어났다는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음으로 해놨지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대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제대로 선택했었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쪽으로 갈지, 뭐 좌우는 볼 때마다 다르지만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로 갈지 좌로 갈지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잘 선택을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연구라기보다 제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한 단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업을 선택하기 위해 선행 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절대 시행착오 최도 줄이고 그 잘못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시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회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금 이 강의에 할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필요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 생각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메타인지 영역, 이거는 어렴풋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이따가 뭐 MBTI건, 여러분들이 아는 MBTI는 그거 MBTI 아니에요. 그러니까 16개 유형 퍼스널리티 검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미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MBTI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16개 유형 성격 검사한 거예요. MBTI는 마이웬 브릭스라고 이제 MBTI 재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검사도 되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MBTI 검사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시고, 그리고 세 가지는 꼭 해보세요. MBTI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홀랜드 검사. 두 가지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MBTI하고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고요. 홀랜드 검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업 적성 검사예요. 나에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것. 부업도 사실 그게 필요해요. 그 영역. 그래서 메타인지 영역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거. 좀 짧게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이제 컨텐츠들이 다 고갈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있냐면, 그래, 생각해보니까 진짜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너무 많은 수익화 컨텐츠들이 많아. 그럼 이제는 남은 거는 그 수많은 수익화 컨텐츠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좀 추리는 컨텐츠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짧은 강의였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루션 스타 아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